요즘처럼 이렇게 사회 변화가 심할 때 뭔가 전환점이 되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뭔가 지금 뭔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특히 원래도 하고 계셨던 고민이었을 것 같은데 은퇴하시려고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 적성이 내가 안 맞는다. 그래서 회사를 전직하시려고 하시거나 전공을 바꾸시거나 이거는 사실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이 답은 뭐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. 지금 이미 제2의 인생을 기획하고 계시는 분이라 그러면 뭐 그분한테는 제가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이런 생각 지금 안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. 지금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환갑잔치를 받으시거나 뭐 못 받으시거나 뭐 그러고 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. 근데 지금은 우리가 95세, 100세까지 다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 해 전에 꼬박 15년 전이네요.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라는 책을 제가 냈었는데 이제는 그 예전에 60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그랬던 시대는 한 가지 일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거든요. 근데 지금은 95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 가지만 하고 세상이 끝나겠어요. 그래서 지금 미래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앞으로는 평생 직업만 해도 한 7, 8번, 대여섯 번 내지 7, 8번을 갈아탈 거라는 거죠. 근데 그 직업이 뭐 현대자동차 들어갔다가 기아자동차로 옮겼다가 삼성자동차로 옮겼다 그게 아니라 현대자동차 들어갔다가 환경미화원 했다가 대통령 했다가 영화배우 했다가 뭐 직종을 대여섯 번 갈아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할까 말까가 아니라 누구나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. 한 가지 일만 굳세게 하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위대한 화가다. 그분이야 뭐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그림만 그려도 될지도 모르죠. 그 극소수의 분들을 빼놓고는 아마 우리들 같은 범인들은 그냥 살면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저는 그 다음은 책이라고 생각해요. 책을 우리가 왜 만들어냈어요? 그러니까 모르는 분야를 공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니까 조금씩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다가 보면 그 분야에 약간씩 익숙해지고 뭔가 새로운 기회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. 제가 이제 통섭의 식탁의 서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약간 적었는데 그 40대 중반에 회사에서 이제 쫓겨나서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뭐 집에서는 쫓겨났다는 잘렸다는 얘기는 못하니까 매일 가방 들고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. 그러다 길에서 대학 동창을 만나요. 그래서 어이 반갑다. 뭐하고 지내냐? 아니 나 저기 회사 그만뒀어. 그래서 지금 뭐 새로운 거 찾고 있는데 넌 뭐 하냐? 아이 난 뭐 그냥 조그만 사업하는데 뭐 비밀이냐? 얘기도 안 해주게. 아이 얘기해봐야 잘 모를 것 같아서. 뭔데? 아 이게 나노 기술을 가지고 말이야. 뭐 그 장면에서 잠시 저 동영상이 멈춘다고 생각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썼어요. 만약에 이 양반이 회사를 다니면서 뭐 경영학 했다. 그래서 나는 나노과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서 나노과학 책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면 그 다음 장면에 어떻게 하냐? 그래? 야, 우리 또 만나자. 왜? 나노 가지고 뭐 한다는 애랑 내가 얘기를 해본들 나한테 전혀 기회가 아니에요. 난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. 그러니까 빨리 헤어지고 난 또 다른 곳에 가서 내 일자리를 찾아봐야 되잖아요. 근데 만일 나노과학에 대한 책을 달랑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이면 그때 지가 뭐 아는 줄 착각하고 또 다음을 어떻게 이어가냐 하면요. 그 나노 무슨 기술 가지고 하는데? 이러고 물어봐요. 그럼 이쪽 사람이, 이게 뭐 탄소 튜브 가지고 말이야. 뭐 이런 거 하는 건데. 야, 내가 읽은 책에는 그거 뭐 그렇게 하면 뭐 야, 뭐 너 나노에 대해서 뭐 좀 아나 보다? 시간 있냐? 점심이나 하자. 둘이 점심하다가 동업하는 거예요.
우리가 삼성전자에 취직할 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뽑아간 게 아니잖아요. 7명 앉아서 면접할 때 옆에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서 내가 뽑힌 거예요. 그리고 들어가서 또 죽어라고 공부해요. 다들 그러잖아요. 내가 이 정도로 대학 때 공부했으면 내가 노벨상 받았겠다 이러는데, 우리 그러고 사는데 모든 거를 다 알고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게 아니거든요. 배우면서 들어가는 거예요. 기가 막힌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한 번도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는데 쇼팽 컴피티션에서 처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신의 영감을 받아서 해갖고 우승했냐? 정말 무지무지 많이 쳤으니까 그날 잘 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계속 배우면서 어느 순간에 잘하는 거지, 모든 걸 어느 한 번에 다 끝내놓고 다음 직장 내 앞에 와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저 책 한 권 더 읽었다는 게 나한테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제가 그래서 아까 지식의 영토를 넓혀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,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책을 붙들고 참 힘들지만 씨름하고 나면 기회의 문이, 나노과학이라는 문이 이만큼 열려 있으면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은 이 문을 절대로 열고 기웃거리지 않습니다. 내가 저거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시간 낭비를 왜 해요? 지나쳐요. 한 권 달랑 읽은 사람은 지가 뭘 아는 줄 알고 거기 열고 이렇게 기웃거려요. 그러다 잘못해서 들어가요. 그렇게 우리 삶은 그냥 한 5번, 7, 8번 직업을 갈아타면서 그냥 이어질 거예요. 매번 노벨상을 받으면서 다음 삶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책 한 권 읽은 덕에 그 기회의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또 어렵게 배우면서 또 그 일 하다가 한 10년 후에 또 한계에 다다르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아마 그럴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진짜 제2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나 아직 꿈도 꾸지 않는 모든 분에게 다 기획독서를 하시라. 정말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모르는 분야가 뭔가, 철학, 내가 대학 때 수업 시간에 한두 번 들어본 적은 있는데 사실 뭐 계몽주의 철학에 대해서 내가 뭘 아나. 계몽주의 철학책을 읽으시라는 얘기죠. 진화심리학 요즘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괜찮은 분야인가? 진화심리학 책 한 몇 달 계획 세워가지고 한 2억 원 독파해보고 그런 삶을 살시다 보면 100세 인생을 나름 의미 있게 너무 힘들지 않게 살아가실 수 있을 거다. 그걸 안 하시는 분은 한 10몇 년 무지하게 잘 나가다가 잘못하면 노숙자 하실 수도 있겠다. 걱정이 됩니다. 갑자기 바뀐 세상에 적응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지금 현대인의 삶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기획 독서를 하면서 제2 인생 정도가 아니라 제3, 제4 인생을 계속 기획하시라.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사실 저는 아이가 3명이 있거든요. 다 남자아이들인데. 아이고, 대단하십니다. 제가 한참 아기를 낳아서 육아를 할 때 제가 그 통섭의 식탁 책을 봤어요. 그 서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,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분야의 책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거든요. 저는 그 전에는 소설책만 읽던 사람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 과학자의 서재의 책도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읽을 책들이 너무 많잖아요. 그래서 리스트를 정해서 이것도 읽어야 되고 이것도 읽어야 되고 막 하면서 찾아가면서 읽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그 육아를 할 때 그 막막하고 엄마로서 평생 이제 나의 커리어는 끝나고 여기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, 그 암울하고 그 깊은 터널 속에서 뭔가 빛을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공부를 이제 하라는 말씀, 그러니까 새로운 내가 뭐든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여러 가지 학문을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